올해부터 한 2, 3년간 가장 눈부신 실적 증가를 기록할 소재 섹터가 저는 전액인 것 같다. 소재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장비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굳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장비주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냥 소재 쪽으로 비중을 늘려라. 오늘 긴 시간 이제 소장님과 인터뷰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질문으로 오늘 해주신 말씀 핵심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24년이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에서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2024년은 어떤 주식이 대장주가 되리라 보시고 2024년 2차 전지에서 어떤 주식이 좀 사야 할까요? 한 종목으로 제가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 개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제가 앞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주목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소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디인지 다시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뭐 어쨌거나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뭐 리튬 관련주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양극재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실적 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한편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장이 커지는 흐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좀 선행해서 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4680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 쪽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액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건 추천한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올해부터 한 2, 3년간 가장 눈부신 실적 증가를 기록할 소재 섹터가 저는 전액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전고체 테마는 이미 이제 뭐 삼성 SDI 전고체 로드맵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이 많이 뛰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삼성 SDI 저 전고체 관련한 해설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2027년 뭐 양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뭐 어떻게 내놓으며 지금 그 당시에 시장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단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게 그리고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SDI, 뭐 LG전술 제가 3개 업체 다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못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전고체는 당연히 어쨌거나 주요 배터리 업체는 개발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죠. 그게 어쨌거나 또 시장을 어느 순간에 시장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뭐 2, 3%에서 시작하더라도 아무리 커져도 10% 이상 넘어서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시장이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얼마나 시장 규모가 커질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앞서서 개발한다는 삼성조차도 슈퍼 하이엔드급의 럭셔리카 일부에 탑재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걸 미리 막 당겨와서 그 어떤 판타지 소설을 써가면서 미리 지금부터 투자하고 있는 건 너무 섣부른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사실 2차 전지 섹터와 연결돼 있다고 해서 그 구조적 성장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꾸준한 지속적인 가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그 성장성을 도저히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그냥 테마주 투자이지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정권가에서 분리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분리막을 저도 뭐 실적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리막은 전액하고는 좀 다르게 그 일본 업체들이 있어요.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고 수혜 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액은 사실은 북미에 진출했을 때도 생산 캐파 대비해서 투입하는 생산 비용 대비해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른바 ROIC가 엄청 큰데 분리막은 달라요. 분리막은 생산 캐파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를 한다 해도 그 비용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상당히 크고 돌아오는 뭐 매출이나 이익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 애널들이 분리막 사업이 좋다라고 막 이제 추켜 세우는 그 리포트에서 추정하는 게 뭐냐면 29년에 생산 캐파를 짓는 걸로 돼 있어요. 북미 시장에. 그러면 뭐 그전에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일부 이제 공급은 하겠지만 29년에 생산 캐파를 지어서 그게 감가상각 빠지고 나서 그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다가 특히 이제 분리막의 대표적인 업체인 SKIT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에이션을 제가 볼 때는 26년, 27년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와도 그때 영업이익 20배를 줘도 여전히 그 지금 시총을 합리화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고점에서 거의 70% 빠졌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상장 초기에 얼마나 고평가 받았는지 사실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자꾸 불림하기 좋다 이렇게 정권가에서 띄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주가라는 것이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실적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그 실적 좋아진 걸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그러면 주가 업사이드는 크게 없는 거잖아요. 풀림학은 제가 볼 때 이미 상당한 밸류를 받고 있는데 IRA 수혜 혜택에서 일본 업체들하고의 그 수혜를 나눠야 되고 거기다가 북미 진출에 따른 그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과실은 뒤에 온다.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온다라는 걸 감안하면 저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 안 합니다. 2차 전지에서도 모든 섹터가 좋은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 섹터만이 그렇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주식에 지금 이제 2024년 지금 3월인데 물린 주식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네. 이런 분들은 좀 저희 연구소 회원이나 선대인 TV 잘 따라하신 분들은 물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수익 올해 들었을 때 많이 났던데 지금 뭐 최근에 봤는데 뭐 지난해 한 5배 났다는 사람도 있고 월드로스도 뭐 40~50% 났다는 사람도 많던데요. 네. 그래서 같은 2차 전지 투자하더라도 네. 아마 좀 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른데 어쨌거나 물린 분들이 있겠죠. 네. 뭐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난해 이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를 제가 일부 좀 소개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캐즘 구간이 이제 시작되면서 SK온을 중심으로 해서 캐파 구축이 좀 뭐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뭐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발주가 지연되니까 당연히 이제 장비주들 타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리면 장비주들 경우에는 뭐 지금 전체 포트는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뭐 이 종목 하나만 보면 저는 뭐 저희가 소개했던 그 장비주들은 대체로 조정을 좀 크게 받은 상태여서 지금 정리하기에는 좀 되게 아쉬운 가격대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해 한 10월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재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장비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굳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장비주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냥 소재 쪽으로 비중을 늘려라. 그게 나은 선택인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그 판단은 대체로 유효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차피 수익이 잘 날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정을 잘 받은 그런 종목들 골라 담는 소재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골라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래요. 뭐 제가 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 투자라는 게 개별 종목 단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 좀 적절한 이제 한 종목 수가 한 6, 7개 정도 되는데 6, 7개 종목들 중에 자기가 어떤 나름의 종목별로 좀 평가를 해서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별로 비중을 높여서 이렇게 이제 채워가시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자면 여전히 이제 장비주에 물려 있다면 지금 당장 좀 물려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소재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비중을 다시 포트를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이거 뭐 포트 조정 잘 못하겠고 내가 개별 기업들 판단도 잘 못하겠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또 이거 올라가면 뭐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오르면 어떡해. 그건 저도 모르죠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까운 가격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경제학상의 어떤 뭐 분석에서는 이제 그런 편향이 있는데 보유 편향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심리적 계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장비주 A에서 손실이 났으면 이 A에서 꼭 손실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아니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비주 A에서 지금 마이너스 30%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그걸 얘가 6개월 걸쳐서 뭐 다시 회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장비주 A에 물려있지만 이걸 소재주 B로 갈아탔을 때 소재주 B도 잘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소재주 B가 6개월 안에 또는 3개월 안에 그
손실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면 또는 6개월 안에는 손실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50%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소재주 B로 갈아타는 게 맞잖아요. 물론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판단을 잘 못할 수 있고 저라고 뭐 그걸 뭐 앞날을 정확히 내다보는 건 아닌데 주식은 그냥 확률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꼭 한 번에 100% 다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장기에 걸쳐서 해간다고 하면 이런 확률적으로 높은 게임을 하시면 되고 그 확률적으로 승산이 높은 쪽으로 계속 판단을 하셔서 그게 그 높은 쪽으로 자꾸 이제 어떤 들어맞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승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판단을 거듭한다.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요.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물론 전제는 그거죠. 예, 공부를 충분히 한다. 공부를 충분히 해야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매력도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포트 내에서 A라는 종목보다는 B라는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네 지금. 그러면 이쪽 A가 지금 당장은 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걸 정리하고 B로 그래도 갈아타는 게 낫겠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판단을 하는 훈련부터 준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전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빼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동박업체들도 바닥권에서는 뭐 몇십 프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동박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좀 조정을 잘 받아 있고, 네. 그래서 향후 빅뱅 폭발을 향해 가면 지금의 이제 저가 중국산 동박보다는 가면 갈수록 이제 고품질의 한국산 동박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동박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셨는데 소장님 2차전지 하락에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자, 근데 제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쌀 때 사는 거다. 그리고 주식이 싸질 때는 이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차전지 산업을 좀 잘 공부하시면 지금이 되게 큰 흐름에서 보면 조정을 받아서 그래도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네.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자기가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싼지 조정이 와도 정말 주가가 떨어질만 해서 조정이 온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주가가 조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그 살만한 종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정말 회사가 뭐 좀 기대에 비해서 너무 그동안 고평가됐던 게 거품이 빠지는 경우인 것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가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아서 인 경우도 있어요.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정받았다고 해서 다 사면 무조건 사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 개별 종목도 잘 아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잘 알 전제하에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조정 잘 받았을 때 쌀 때 사놓고 이게 2년, 3년에 걸쳐서 3배, 4배, 5배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지금과 같은 저희 고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서 이게 뭐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걸 한번 경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경험을 반복해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걸 터득하신 분은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2차전지 막 주가 조정 받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홀라당 팔아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주가 한참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와와 할 때 따라 들어오면 그때 또 비싸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걸 반복하시면 10번, 100번을 투자해서 100점 100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올바른 주식 투자를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물려있는 분들은 포트 잘 점검하시고 개별 종목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하면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오래 안 걸려서 저는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저 2024년에는 2차전지 주식 섹터에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소장님과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선대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